찾아가는 방문 서비스 청취자분들 안방으로 홈닥터를 보내드립니다. 기승국 홈닥터 예방의학과 의원 원장 오늘 자리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홈닥터 예방학과 원장 기승국입니다. 예, 오늘도 처음 또 오늘 간만에 우리 기승국 원장님 보시는데 이 보이는 라디오 보시고 또 수술 중에 오신 거 아니야 또 이러실 수 있는데 이게 요즘 그 복장이시죠? 지난번에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너무 더워서요. 네. 요즘 정말 괴롭고요. 예. 너무 더워서요. 제가 요즘 한 10건 정도 하는데요. 아니, 매일 방문 진료. 방문 진료를. 그러니까 네. 제가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네. 방문 진료 하시면서 애로사항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여름이 너무 힘듭니다. 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진료를 하고 차를 탔다가 또 다시 내려서 진료를 하고 이런 걸 반복을 하는데요. 예. 다들 뭐 아파트에 사시는 게 아니라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차를 그 야외에 주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진료 보고 나오면 차가 엄청 달궈져 있고 그다음에 또 진료 보고 오면 차가 달궈져 있고 예. 이걸 한 10여 차례 정도 하면요. 예. 기운이 엄청 빠져요. 그리고 이번 주 엄청 덥다는데 저 지금 굉장히 또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지금 지쳐 보이세요? 지금 월요일 오전인데 어떻게? 아니, 화수 뭐 35도 이상이라던데요. 그래. 아니 그러면 원장님 요거 그러면 요 본격적인 얘기하기 전에 요 네. 방문 진료 얘기 좀 듣고 싶은데 그럼 네. 하루에 몇 건 이상, 10건 이상? 보통 그러니까 월 초에는 조금 많고요. 월 후반 가면은 좀 줄어드는데요. 보통 한 10건 조금 넘게 그래요? 하고 하루에? 있어요. 네네. 그러면 한 번 진료하시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그 사람마다 좀 다르는데요. 그래도 20-30분은 하는 것 같아요. 최소. 왜냐하면 의사가 갔는데 가서 3분 진료를 할 수 아니 약 처방하고 갈게요 하면은 예의상 그것도 네. 안 되잖아요. 그럴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보통 20-30분은 하는 것 같고 며칠 전에 요즘 이게 사실 그게 수익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대로 안 되는데 좀 더 늘려볼까 하니까 우리 간호사님이 그게 저한테 그러는데요. 이 시간으로는 안 돼. 저한테 안 돼. 저한테 선언을 하시더라고요. 예. 아니 그러면 어떻게 팀별로 움직이십니까? 아니면 혼자 움직이세요? 주로 간호사 선생님이랑 같이 가죠. 사회복지사 선생님이랑 갈 때도 있고요. 예. 예전에는 혼자 많이 다녔었는데 직접 운전하시면서? 네, 혼자 많이 다녔었는데 이제는 혼자 하기 너무 힘들어서 간호사 선생님이 혈압도 재주고 이러지 않으면 전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간사해져서. 예, 네.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방문 진료하시면서 이게 진짜 예방의학과 의사분들이 다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아니고요. 예방학은 그 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서요. 예. 방문 진료 재택의료죠. 사실 요즘 용어로는 재택의료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그러세요? 그래서 요즘 예방학과 의사 쪽에서는 주로 산업보건 쪽 기업체 주치를 좀 해보려고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쪽에 종사하고 있는 예방학과 의사들이 좀 많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단순하게 산업보건의 기업체 의료는 따로 분류돼 있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 의학과 연계해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함께 좀 실천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아마 앞으로는 그 산업보건 자체도 지역사회 자원들을 가지고 접근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참 너무 열심히 일하시고 이게 또 사회 봉사 개념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예? 사실은 처음에 개원했을 때 인간 존중의 의미로 인간의 존엄성 신앙을 위해서 했는데요. 예. 뭐냐면 노인 연구를 좀 하다 보니까 다들 빨리 죽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게 돈을 벌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는 게 행복한 삶을 위해서인데 나이 들면은 다들 빨리 죽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이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으로 좀 행복한 삶을 지원하고자 개원을 하게 된 거예요. 네. 제가 좀 이게 지갑만 두둑하면 제가 좀 일장 좀 드리고 싶은데 저도 좀 이렇게 입에 붙이라기가 힘들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기승국 원장님, 이번 주부터는 이 3부작에 걸친 질병 예방 특별 기획 준비하셨다고 그래요? 이거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예방의학과 의사다 보니까 그 좀 약간 예방의학 홍보 개념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예방을 그냥 건강보조식품을 드시는 걸로만 생각을 하셔가지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질병의 자연사, 그러니까 질병이 어떻게 발생하고 진행하는가에 따라서 예방을 보통은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으로 나누거든요. 그에 맞춰 가지고 세 차례 내서 아니면 혹은 또 얘기가 길어지면 좀 더 길게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주 기대됩니다. 네. 질병 그러면 오늘 첫 시간에는 이제 질병 시작을 막는 첫걸음이 되겠네요. 네네. 우리 청취자분들 아시죠? 우리 기승국 원장 나오시면
궁금하신 거 우리 건강 수명 늘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거 질문들 좀 많이 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즉각적으로 직관적으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샵0999 번호로 보내주시면 저 우리 홈닥터 우리 기승국 원장님이 바로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네.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1차, 2차, 3차 예방 뭐 전체적으로 아까 살짝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우리가 좀 큰 그림 뭐 좀 볼 수 있도록 좀 간단히 뭐 좀 다시 한번 좀 짚어주세요. 네. 사실 1차, 2차, 3차 예방하면 굉장히 낯서실 텐데요. 그냥 간단히 비유를 해볼게요. 1차 예방은 말 그대로 처음부터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고요. 그래서 완전 뭐, 건강한 상태. 건강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 예. 예를 들면은 뭐 성벽 쌓는 거에 비유하면 튼튼한 성벽을 쌓아서 뭐 질병이 아예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 예. 네. 두 번째 2차 예방은 성벽을 뚫고 적이 잠입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조기에 발견해서 우르르 들어오기 전에 조금 들어왔을 예, 때 예. 조기 발견해가지고 큰 피해가 나기 전에 소탕하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3차 예방은 이미 전투가 벌어져서 병이 무너지고 이미 침투했어요. 예. 그다음에 일부가 파괴된 후에는 이제 더 이상 큰 피해를 막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피해가 온 곳을 무너진 곳을 복구하는 과정이라고 예.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너무 그 설명을 잘해주시니까 좀 이해가 잘 됩니다. 근데 이 질병 관련해서 이 다른 뭐 과마다 좀 관점이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요 예방의학과에서는 이 질병이 좀 어떻게 생겨나고 진행되는지 아마 거기에 좀 관심이 있는 거죠. 초점을.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 사실은 아예 예방이라고 하면은 아까 1차, 2차, 3차 예방을 했지만 예. 애초에는 사실 1차 예방에 주로 관심이 있죠. 뭐냐면 건강한 사람을 최대한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저희 목적이긴 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의료 수요가 없습니다. 뭐냐면 건강한데 왜 병원 와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개원하고 나름 저는 노인의학 연구도 하고 이래서 나름 전문가다고 생각하고 물론 방문진료를 위주로 하려고 개원을 했지만 한두 명 오겠지 했는데 아무도 안 오시더라고요. 예. 그게 현실입니다. 예. 홍보할 시간 드리고 싶은데 네. 그건 또 안 될 것 같아서. 예. 네네. 그래요. 아니 근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병이 안 나면은 병원 갈 일은 없고. 네. 근데 이게 병이 갑자기 또 팍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요? 네. 징조 현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병의 징조 현상 뭐 그 첫 단계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근데 사실은 병의 질환이나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그렇게 판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계속 했던 것들 뭐 만성 질환 같은 경우 예. 고혈압이든 그다음에 당뇨든 그다음에 이상 지질혈증이든 예. 초기에 증상이 안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예, 뭐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해야지만이 알 수 있다고. 예,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알 수 있는 거는 상당히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네. 사실은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예전에는 그런 게 질환이 아니었죠. 나 증상이 있을 때만 병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이제는 과학이 발전하고 이런 것들이 질병일 수 있겠네. 이것들을 미리 중재하면은 앞으로 올 피해나 질병을 예방할 수 있겠네. 예. 이런 식으로 되면서 사실 질병의 개념이 좀 늘어나면서 사실 예방의 개념도 많이 확장이 된 거죠.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아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 사람들은 아직 옛날 개념에 있으신 거죠. 아파야 병원에 온다. 예.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과학적으로는 이제 아프지 않아도 예. 어느 정도 이상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기 전부터 예. 우리는 중재를 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요. 아니 근데 뭐 사실 뭐 애매해가지고 좀 막 걱정 막 달고 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사실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가시는 분들. 예. 근데 병원 가면 또 그렇다고 또 아주 명쾌한 또 해답도 못 듣고 오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네.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진료비가 너무 싸가지고 그 노인 같은 경우 65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재진한 막 1,300원밖에 안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아파도 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다음에 건강염려증도 많아요. 저희 아내도 건강염려증인데 너무 막 지금 조금만 아프다 하면 가는데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아프다고 느끼는 거가 질병의 중증도는 좀 다르다는 부분이죠. 예. 왜냐하면은 고혈압이나 당뇨병 이런 것들은 내가 당장 아프지 않더라도 중증도는 굉장히 높잖아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발톱이 깨졌다. 어. 너무 아프죠. 아프죠. 네, 너무 아프기 때문에 어. 병원에 가게 되죠. 네. 근데 사실은 발톱 깨져도 뭐 병원 가서 뭐 특별히 해줄 게 있을까요? 드레싱하고 그 정도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미리 교육을 해서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이런 것들부터 파악하게 되는 게 좀 중요하긴 하죠. 네. 그렇군요. 네. 아니 원장님 여기 보니까 아까 1차 예방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 근원적 예방이라는 것도 있어요. 네. 이거 어떻게 좀 구분합니까? 사실은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은 예전 예방학 교과서에 나왔던 건데 어. 요번에 또 예방학 교과서를 이번에 개편돼서 나왔는데 보니까 근원적 예방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새롭게 추가된 새롭게 거예요. 추가됐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 예방학 교수님도 이제 살아남으시려고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시고 힘줘서 예. 개편하셨구나 생각을 했는데요. 어. 이게 뭐냐면 좀 그 예방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근원적 예방은 질병의 위험 요인 자체가 생겨나지 않도록 사회 경제 환경적인 조건을 바꾸는 가장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바꾸는 거.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병원 임상의학이랑은 좀 다르죠. 예. 좀 사회가 변화해야 되는 부분들이 또 있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흡연 예. 같은 경우 금연하세요 하고 어. 저 같은 경우에는 금연 치료도 하는데 뭐 금연 치료제를 한다든지 패치를 붙인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대표적으로 담배세를 올리고 네, 담배 광고 금지하고 그다음에 예. 담배값도 아주 요즘 굉장히 기괴하게 변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금연구역 확대하고 예. 이런 사회 시스템을 바꾸는 방향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사회적 제도적으로 바꾸는 것들 네. 이런 거를 네. 근원적 예방이라고 하는군요. 네, 그래서 질병의 씨앗이 뿌려질 밭 자체를 아. 건강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래요. 됩니다. 아유 근데 담배세 올리는 거 그는 정말로 아주 네. 오래된 그 논란인데 그렇다고 해도 담배 다 피시더라고 또. 그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싸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호주는 한 4만 원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거기는 확실히 떨어져요 네. 흡연율이? 그것까진 못 봤는데.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근데 뭐 중요한 저희가. 거는 그 예. 한국 남자 OECD 흡연율이 몇 년 전까지는 OECD에서 2위였어요. 그러니까 많이 상당히 떨어졌네요. 높았고 네. 싸면 무조건 많이 피게 되고요. 진입장벽이 좀 아무래도 좀 네. 낮다 보니까. 그리고 예. 잘 생각해 보시면 담배세 올린 지 박근혜 정부 때 올린 거랑 거의 1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직전에 올린 게. 네, 올리고 나면 이게 사실은 이게 보건학적으로는 너무 당연한 일이긴 한데 이게 사회적 소모적 논쟁 이게 예. 역진적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더 힘들어진다. 뭐 이러면서 아니 가난한 사람들 담배 피우면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요. 네. 아니 저는 뭐 담배 안 피니까 뭐 올리든 말든 상관없는데 이거 네네. 올린다는 얘기 들으면 막 주변에서 여론이 안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저임금이랑 연동해서 매년 자연스럽게 올라가야 된다. 예. 그래서 최저임금의 한 300% 200에서 300% 사이에서 예. 우리 논쟁을 매년 하지 말고 한 해가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괜찮은 아이디어인데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저기 원장님 요 1차 예방 얘기 한번 계속해 보면 요 네. 구체적으로 1차 예방은 그 목표치가 뭡니까? 목표가? 그 아까 그 근원적 예방은 사회적인 얘기를 좀 말씀드렸잖아요. 1차 예방은 조금 레벨을 좀 내려옵니다. 개인 네. 레벨이나 어떤 특정 인구 집단 수준으로 레벨을 내려오고 예. 그다음에 건강한 사람들을 계속 건강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사실 되게 중요한 그 개념 중에 하나가 건강 증진인데요. 건강 증진 이게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 건강 증진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건강과 건강 결정 요인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여 자신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하는 과정입니다. 사실 스스로 내가 건강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과정입니다. 이래서 사실 예방 대책 중에 최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건강보조식품 먹고 편히 쉬고 이게 아니라 예. 내가 무엇이 위험하고 무엇을 피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예.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렇게 잘하면은 병이 안 생기겠죠. 근데 그 실천의 일환으로 건강 네. 보조식품 먹는 게 그렇게 됩니까? 그런 건 아니 싸면 드세요. 싸면. 저는 뭐 너무 과도하다. 네, 너무 그래서 사실은 건강 보조식품도 보조식품인데 저도 이제 노인 환자를 많이 진료를 하다 보니까 처방을 많이 드리잖아요. 뭐 특히 진통제 같은 경우. 근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위에 약국에서도 일반 약이랑 건강 보조식품을 사서 엄청 많이 사드시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전문 의약품 같은 경우에 뭐 진통제 같은 경우에는 예. 용량이 더 높다든지 고함량이라든지 이렇잖아요. 근데 일반 의약품은 좀 저함량이고, 네. 그러니까 똑같은 성분을
뭐 아프다고 2배, 3배씩 뭐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왜냐면 예. 일반 약도 한 날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하니까요. 그분도 네. 건강 염려증을 갖고 계신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약간 의존성도 좀 있어서요. 염려증도 염려증 진짜 아프시긴 하겠죠. 네, 네. 통증 노년이 되면 다 아프죠. 어. 근데 전문 의약품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뭐가 안심인데 네, 뭐 안심도 잘 안 되고 이러니까 플라시보 효과 있잖아요. 그런 거.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지금 우리 굿모닝 건강 이야기 기승국 원장님 모시고 얘기 듣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질병 예방 특별 기획으로 3부작에 걸쳐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 첫 시간 질병 시작을 막는 첫걸음. 그래서 그 1차 예방과 관련돼서 지금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원장님, 근데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 생활 습관 개선에서 네. 운동하는 게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네. 분들은 영양 섭취하는 게 최고지 네. 영양이 최고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어느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 관해서 굳이 한쪽을 정하면 영양이죠. 운동보단 영양이다. 네.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되게 간단하게 예. 뭐 피트니스 클럽 이런 데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고칼로리인 맛있는 음식 먹고 야 이거를 태우려고 하면 얼마나 많이 뛰어야 하는가 이걸 생각하면 아찔한 계산식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예시로 좀 찾아본 게 빅맥 햄버거. 빅맥 얘기해도 되죠? 이거는 아니, 약간 그냥 큰 요게 한 혹시 550 모르니까 또 예, 550 킬로칼로리 정도 되거든요. 520 칼로리 550 550 킬로칼로리 정도 되는데 이게 70kg인 성인이 이 열량을 소모하려면 조깅으로 한 1시간 10분 정도? 그다음에 속보로 빠르게 걷기로 한 2시간 가량 나와요. 여기에 감자튀김이랑 콜라까지 드시면 아이고야. 야, 저는 이 정도로 운동할 거면 아예 안 먹고 안 만다. 먹고 만다. 이 말이 나오죠, 사실은. 그러네요. 네. 그리고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뭐 영양, 우리 에너지는 근본적인 요소잖아요. 밥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죠. 근데 운동 안 한다고 죽나요? 제가 지금 살아 있으니까 운동 안 한다고 죽는 건 아니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영양 같은 경우에는 건강에 보다 직접적이고 빠른 영향을 미치게 되죠. 운동 안 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한 3일 운동 안 한다고 해서 죽진 않죠. 근데 3일 안 먹으면 또 돌아가실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뭐 영양 같은 경우에는 며칠 안 해도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데 예. 운동 부족은 아주 더 천천히 그다음에 좀 더 약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야 되나요? 예. 오히려 좀 상대적으로 영향 크기가 좀 적다고 생각하시면 예. 돼요. 네. 그러니까 굳이 뭐 생활 습관 개선에서 따지자면 네. 운동과 영양 중에서는 영양이 더 중요하다. 네. 그리고 제가 최근에 그 심전도 모바일 심전도를 도입했는데 되게 간단해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고 양쪽 손가락으로 잡고 무릎에 대기만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제 환자 중에 이걸 못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됐어요. 요 자세가? 네, 요 자세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운동을 하실 수 있겠어요? 예, 네. 그래요. 그러니까 하지만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런 제한들도 있어요. 네. 그러면 원장님, 그럼 아무래도 그러면 이제 영양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큰 맥, 햄버거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 뭔가 좀 건강한 식습관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중요한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은 크게 3가지 정도 강조하거든요. 예. 다 아는 건데요, 아시는 건데요. 예. 네. 일단 적게 먹고, 소식하고. 두 번째 골고루 먹고, 이게 셋째 제때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하면 적게 먹는 건 사실은 다 아실 거예요. 요즘 살찐 분들이 많고 이게 식습관이 서구화되고 그다음에 비만자들이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적게 드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골고루 먹는다는 얘기는 균형 잡힌 식사. 그렇죠. 요즘 영양분 다 섭취하는 거. 골고루.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식한다 하더라도 A, B, C 음식을 먹고 있다면 나는 이제 먹는 걸 3분의 2로 줄여야 되겠다. 그러면 A, B만 먹는 게 아니라 3분의 2 A, 3분의 2 B, 3분의 2 C 먹고 그다음에 마지막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요즘 막 다이어트 한다고 하면 저탄고지 같은 극단적인 식이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게 배제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한때 영양에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세미나도 많이 가고 논문도 많이 읽은 적이 있는데 결론은 그냥 요즘 다 그 논문의 경향은 다 그거예요. 밸런스 다이어트, 균형 잡힌 식사, 골고루 먹어라. 예. 그거고 마지막으로 제때 먹는다. 제때 먹는 거. 아침, 점심, 저녁만 드세요. 야식, 간식 드시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것만 먹고 또 야식 밤에 좀 많이 드시잖아요. 요즘 또 배달도 활성화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금씩 나눠서 예. 정해진 시간에만 드시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소식을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네. 근데 참아야죠. 그래야 돼요. 네. 근데 혹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 배고플 때 네. 그 뭐랄까 건강에 좋은 호르몬이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맞는 얘기예요? 처음 듣는데. 처음 들으세요? 네, 건강에 좋은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저 예. 찾아봐야겠어. 그래요? 저도 이제 완전 비만을 어. 왜냐하면 사실은 이런 얘기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노인 환자를 주로 보다 보니까 한국 노인들은 대부분 말랐어요. 엄청 마르셔가지고 삐쩍 마르셔가지고 예. 보통은 저는 충분히 드시라고 얘기합니다. 더 드시라. 더 드시라. 왜냐하면은 이게 좀 특징적인데 그 해외 뭐 영화에도 뭐 되게 살찐 노인들이 많잖아요. 예. 근데 한국은 되게 마른 노인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똑같이 하시는 얘기 있어요. 나는 건강한 식이한다. 왜냐 야채 위주로 건강한 식이하기 때문에 나는 아주 좋다.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삐쩍 마르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나는 그렇다고 하시는데 한국 노인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고기를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신대요. 소화 능력이 저기 네, 떨어져서 떨어지고 막 속이 안 좋고 예. 그러셔서 그런 거라.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경우에 예를 드리는 게 뭐냐면 할머니 이제 좀 걸음걸이도 느리시잖아요. 예전에는 100m 한 번에 뛰어갔다고 하면 이제는 못 가시잖아요. 소화기관도 늙은 거예요. 소화기관도 한 번에 소화를 못 시키고 예. 100m 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 갔다가 쉬고 조금 갔다가 쉬고 이렇게 해서 100m를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식사도 마찬가지예요. 조금씩 자주 드시면서 조금 먹고 소화시키고 또 조금 먹고 소화시키고 이런 식으로 노화에 맞춰서 식단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려요. 그렇군요. 네. 아니 그러면 이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뭐 추천할 만한 식단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사실은 식단도 제가 되게 한때 공부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예. 한때 또 이제 기계학습이나 AI 이런 게 발달을 해가지고 그 연구 방법론들이 발달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 식단을 분류하는 그런 예. 연구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예.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식재료 엄청 많죠. 식재료뿐만 아니라 식재료 조합에 따라서 음식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든 사람들이 이걸 기계학습이나 AI로 분류해보고자 했는데 예.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골고루 먹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인 편식 같은 경우에는 노인 편식 굉장히 심합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할 사람 없잖아요. 애들은 이제 성장을 해야 되니까 예. 잔소리도 어머니가 많이 하고 골고루 먹었는데 노년이 되면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게다가 요리하기도 쉽지 않아요. 노년은. 그렇죠. 귀찮죠. 네, 노년 요리하기도 쉽지 않아서 서양 같은 경우에는 티앤토스트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예. 뭐냐면 요리하고 신선한 식재료 사오기 힘드니까 차 한 잔 마시고 토스트 한 장 딱 구워 먹고 끝내자. 그런 거고 이거를 모 교수님은 한국에서는 밥 김치 증후군으로 번역하자고 하시더라고요. 밥에 김치 이렇게 먹고 때운다. 근데 김치 별로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요? 김치가 안 좋아요? 짜잖아요. 짜고 굉장히 발효식품인데 그래도. 짜잖아. 짜고. 그래요? 그냥 노년이 되면은 입맛이 더 이게 무뎌지기 때문에 더 짜게 드시잖아요. 더 드신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골고루 먹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뭐 대부분 야채 많이 드신다고 하는데 예. 뭐 일단 젊은 사람과 노인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고기 많이 먹으니까 야채를 의도적으로 좀 더 많이 드시고 예. 그 다음에 노인들은 주로 야채만 드시니까 고기 단백질 위주로 좀 보충하시고 예.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의 식습관과 연령대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좀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네네. 그래도 기승공 원장님하고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나누다 보면. 네. 그래서 요 얘기만 마지막으로 하죠. 네. 우리 운동 포함해가지고 이 꾸준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기 위한 팁. 네. 요거 좀 우리 청취자분들께 좀 주십시오. 일단은 팁은 첫 번째는 예. 생활에 스며들게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오면서 그냥 이 자이로브이라는 걸 사가지고 예. 돌리면서 왔는데 뭐 내가 마음에 딱 먹고 오늘은 운동장 10바퀴 돼야지 이러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냥 출근할 때 계단 걸어 올라시고 그다음에 오늘도 사실은 조금 오늘 늦게 왔는데 그 이유가 날이 더우니까 차를 엄청 끌고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길이 막히죠. 그러니까 대중교통 많이 대중교통도 타고 이용하시고 생활 이런 것들, 속에서 생활 속에서 좀 뭔가 좀 실천하는 거. 운동을 좀 네. 해라. 예. 네. 그다음에 같이 노력하자. 예. 같이 노력하자는 거는 나만 노력하는 게 우리 같이 뭐 금연한다 하면 뭐 주변 직장 동료도 같이 예. 바꾸고 그다음에 술도 금주한다고 하면 직장 동료들도 같이 금주하고
그래서 같이 노력하자. 이 두 가지를 강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까지 여기까지 얘기 듣죠? 예, 네. 지금까지 기순국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